안녕하세요. 한국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여기는 이제 뭐 어디를 할 거냐면은 원나라 간섭기 시기를 할 거예요. 우리가 그 전에 했던 강의가 약간 좀 안 좋긴 할 거예요. 내가 지금 눈이 잘 안 보이는 상황에서 찍은 거라서요. 좀 정신없이 찍었었는데요. 정리가 다시 오프라인 때 다시 한번 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원나라 간섭기부터는 지금 이제 강의를 시작할 건데요. 오늘 강의는 좀 잘 됐으면 좋겠네요. 자, 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원나라 간섭기 그 시기부터인데요. 이 원종 시기에 이제 개경 환도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원나라와 이제 어떤 계약을 맺게 됩니다. 이제 원나라 부마국이 되는 거예요. 고려라는 나라 이름은 살았어요. 그리고 이제 고려의 이제 부마국이라는 것은 뭐냐면 부마라는 것은 사위 국가예요. 원나라 황실의 사위 국가가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지위로서 이제 고려는 존재하게 되는데요. 자, 그러면 사위. 지금 뭐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뭐 조선시대 때는 뭐 사위가 오면 뭐 씨암탉도 잡아준다 뭐 이렇게 할 정도로 막 지위가 높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아니에요. 자, 이 이름모를 딸과 결혼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나라 황실의 이름모를 딸과 결혼을 시키는 거예요. 딸 엄청나게 많았겠죠. 자, 그렇게 이제 지위는 고려라는 이름은 살았지만 지위는 진짜 반식민지나 다를 바가 없었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게요, 이 원종 때까지는 그래도 이게 죽은 뒤에부터는 이게 뭔가 그 사람의 업적을 칭하면서 이렇게 붙이는 이름인 원종이라는 이름까지 쓰게 했었는데요. 그 다음부터는 그런 이름조차도 쓰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의 모든 게 격화가 돼요. 너네는 독립적인 왕국이 아니라 어찌면 독립적인 왕국의 이름을 갖고는 있지만 원나라 황실의 속국이다라는 것을 거의 뭐 진짜 공식화시켜버려요. 어떻게 하냐면 이 왕 이름에다가요, 충이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충렬왕, 충선왕, 충수광, 충혜왕, 충모광, 충정왕까지 여기까지가 이제 그러한 충 이름을 막 붙였었던 그런 시기예요. 자, 이렇게 이 충은 충성하다 할 때 충이죠. 어디에 충성하라는 거예요? 원나라 황실에 충성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럴 정도로요. 이 고려라는 나라는 사실 반식민지나 다를 바가 없었다라고 해도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자, 이 원나라는요, 여기 지금 원나라가 아니라 원종이라는 왕이에요. 자, 이 원나라는 고려를 일단 지금 집어삼켰죠. 자, 이 고려를 집어삼킨 후에 뭘 하겠어요? 당연히 세계 정복이죠. 자, 이 우리나라 동쪽에는 뭐가 있어요? 이 일본이 있잖아요. 자, 아직 일본을 점령하지 못했잖아요. 자, 그래서 일본을 점령하자라고 이렇게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이 몽골이요. 이 원나라가 일본을 점령하려고 하는데 혼자 점령할까요? 아니죠. 우리나라 가장 일본과 가까운 곳에다가 일단 기지를 설치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이 전략기지 같은 것들을 설치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정동행성이에요. 자, 이 고려, 이제 뭐 개경에 설치했다라고 하는데요. 자, 정동행성. 동쪽을 정벌하기 위한 행중서성입니다. 행중서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그 통치 기구예요. 근데 지방의 이런 통치 기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 동쪽을 일본을 정벌하기 위한 행성을 설치하고요. 그 다음에 여몽연합군을 조직해요. 자, 여몽연합군, 고려와 몽골 연합군이죠. 조직해가지고 일본을 쳐들어가게 되는데요. 자, 이겼을까요? 저요. 자, 이게 왜 지게 되냐면 일본이 뭐 해전에 약하다.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이게 그런 우리 뭐 군사력의 요인보다는요. 이 태풍이 붑니다. 이 크게 두 번을 쳐들어가게 되는데 두 번 다 하나는 가는 중에 태풍을 만나게 되고요. 하나는 도착해서 태풍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태풍으로 인해서
제대로 된 전쟁조차 치르지 못하고 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됐었던 게 바로 이 영목연합군의 일본 원정이었어요. 자, 근데 이게 태풍으로 인해서 졌고요. 일본은요, 이 태풍을 신의 바람이다라고 해서 신풍 또는 카미카제라고 부르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신에 의해서 선택받은 나라다라고 하면서 자신들을 높이기도 하죠. 자, 이렇게 있었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게 바로 이거예요. 정동행성입니다. 일본을 쳐들어가기 위한 그런 통치 기구인데 이 정동행성이 일본 정벌이 실패한 이후에도 여전히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 정동행성 내부에 이문소라는 기관이 있는데요. 자, 여기를 통해 가지고 우리나라 내정 간섭을 하게 됩니다. 자, 이거는 저 뒤에 나오는 공민왕 때까지 이어지게 되어 정동행성의 이문소 이곳으로 내정 간섭을 했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리고요, 우리 원나라는 우리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했는지를 더 알 수 있는 게 바로 뭐냐면 땅도 뺏어가요. 뭐냐면 쌍성총관부. 탐라총관부, 그 다음에 동령부. 뭐 여기를 굳이 쓰자면요, 네, 또 그림을 잘 그리죠. 그림 더 그지 같아졌네요. 자, 일단 이렇게 씁시다. 자, 고려라는 나라는요 대략 이 정도 영토였어요. 근데 어디를 가져가게 되냐면 탐라총관부는 뭘 것 같아요? 제주도죠. 제주. 자, 그리고 동령부는요 이쪽이에요. 이걸 하면은 거의 수도까지 가져가게 되는데, 자, 이쪽이라고 생각합시다. 자, 이쪽이에요. 자, 그리고 쌍성총관부는 이쪽입니다. 너무 크게 잡았네요. 좀 지울까? 다시 이렇게 고려의 영토가 있다면 동령부, 그 다음에 쌍성총관부 이렇게 가져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영토를 가져가게 되는데 우리는 지금 땅을 뺏긴 상황이죠. 자, 그래서요, 근데 얘 다 뺏긴 건 아니고요. 이 충렬왕 때 이제 그 원나라 왕실에게 빌어요. 그래가지고 뭐 하냐면은 탐라총관부와 동령부는 돌려받습니다. 근데 이놈의 쌍성총관부는 우리가 무력으로 수복할 때까지 돌려받지 못해요. 이걸 누가 무력으로 수복하냐면은 바로 이 공민왕입니다. 지금 별표 치는 것들은 다 공민왕 때 돌려받고 한다라는 거 같이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이게 지금 이 원나라 내가 쓴 것들이 지금 계속 우리나라가 피해를 입는 것들이었죠. 또 뭐냐면 이게 우리나라한테 막대한 곡물을 요청해요. 이 곡물, 뭐 너네가 이제 납품해라 라는 그런 것들인데 바로 뭐냐면 막대한 뭐 이런 우리 특산품들도 있겠죠. 뭐 인삼이나 환관이나 공녀나 매, 뭐 이런 것들이에요. 자, 인삼은 우리 고려 인삼하면 유명하죠. 자, 그리고 환관은 뭐예요? 환관, 그 내시들이죠. 자, 내시들, 그리고 공녀는 어린 여자들인데요. 어떤 목적으로? 예전에도 이렇게 데려간다고 있었죠. 우리 전에 어디냐, 옥저 뭐 이런 데서도요. 자, 이 공녀는 어린 여자들을 데려다가 시녀 또는 이제 첩 정도로 삼는 그런 목적으로 썼었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매가 있는데요. 이 매는 이 원나라에서 럭셔리함의 상징이었어요. 뭐냐면 어깨에 하나씩 한 마리씩 이렇게 들고 다니는 게 이게 그때 부의 상징, 럭셔리의 상징, 힘의 상징 뭐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이제 매를 키우도록 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납품하게 했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 납품하면서 엄청나게 피해를 입었겠죠. 특히나 누가 가고 싶겠어요. 자, 환관 같은 경우에 이제
필수로 내라고 하니까 이제 끌고 가고요. 그 다음에 공녀 같은 경우에도 어린애들 누가 가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가기 싫어하니까 어떡할까요? 이게 어렸을 때부터 결혼을 시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혼의 풍습이 있었다라는 거. 왜냐하면 결혼한 애들은 데리고 가진 않잖아요. 그래서 어린 나이 때 8살 때 이렇게 결혼시켜버리는 그런 풍습도 있었다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공녀. 이제 끌려갔는데 그래도 그 안에서 뭔가 기지를 발휘하고 아니면은 이 황실의 이제 눈에 들어가지고요. 이 황후까지 올라간 사람이 있어요. 그게 바로 누구냐면은 기황후입니다. 이런 사람도 있고요. 환관 중에서도 있었어요. 고위 관료로 올라가 가지고요. 우리나라의 이제 우리나라의 관료보다 오히려 왕보다 더 높은 지위에 있었던 이런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매를 너무나 잘 키웠어. 그래가지고 이 매가 거의 원나라 황제한테 들어간 거예요. 자, 황제가 이거 누가 키웠냐, 또 이렇게 잘 키웠다라고 하면서 이게 얘를 포상하도록 해라라고 해가지고요. 매를 잘 키웠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높은 관직을 얻었었던 사람도 등장하게 됩니다. 자, 이런 사람들 이렇게 원나라에 의해서 이제 크게 세력을 키웠었던 새로운 세력들이 등장하게 돼요. 얘네들을 바로 뭐라고 부르냐면은 이걸 안 쓸 거예요. 자, 권문세족이라고 불러요. 이 권문세족의 성격은 원래 되게 다양해요. 그렇지만 이 새로운 세력들을 맨 처음에 이렇게 부를 때만 일단 권문세족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런 세력들이 등장했었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이제 왕들을 보겠습니다. 열선, 숙해목, 정민 이런 왕들이 있었죠. 자, 이런 왕들은 되게 좀 불쌍해요. 청선왕 같은 경우에는 충렬왕 같은 경우에도 이제 나라를 어찌 보면은 권리를 찾기 위해 많은 노력들을 했었습니다. 교과서 같은 데서는 어떤 내용들이 들어 있었느냐라고 했는데 정동행성의 장관. 그래요. 이 정동행성의 장관은 이제 이 고려의 왕이 겸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이게 그 침탈이 심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뭐냐면 이문소라는 기관에서는 여전히 내정 간섭을 하게 하거든요. 자, 이렇게 이 충렬왕 때 이 정동행성의 장관을 겸하게 됐었다. 충선왕 때 이제 이 고려의 왕들은요. 어렸을 때 원나라에 끌려가서 이렇게 살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 원나라 쪽에 그쪽에 그 학문연구기관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을 만들게 되는데 이름이 잘 생각이 안 나네요. 충선왕 때 뭘 만드는데? 뭘 만들지? 왜 또 안 돼? 충선왕 때 뭘 만듭니다.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교과서에 뒤쪽에 나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일단은 빈칸을 3개를 세워놓고 봅시다. 자,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요. 학문 연구도 하고 이런 것들도 했었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충렬왕, 충선왕, 충수왕, 충영, 충목, 충종왕 이런 왕들 있잖아요. 이런 왕들 특히나 충렬왕과 충선왕 이런 왕들은요. 재위 기간이 2번이에요. 재위 기간이 2번이다라는 말은 대체 무슨 말일까요? 2번 왕이 올랐다라는 거죠. 왕은 어때요? 태어나면 즉위하고 이제 죽을 때까지는 계속 왕이죠. 근데 제의를 2번 했어. 무슨 말일까요? 그래, 잘렸어요. 뭐냐면 이 충렬왕이 원나라 왕실에 의해서 잘리게 됩니다. 네 아들한테 이제 왕위를 넘겨라 라고 해가지고 잘렸다가 이게 왜냐면 이 충렬왕이 좀 원나라에 거슬리는 행동들을 많이 하게 돼요. 그러니까 너 내게 거슬린다, 마음에 안 든다라고 해서 잘라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충선왕을 올렸다가 좀 일정 기간 지난 후에 너 반성했냐? 라고 하면서 다시 올리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이제 이 왕권을 가지고 이제 이 왕을 이리저리 통제를 했었던 거죠. 자, 이렇게 왕의 재위기간이 2번씩 있을 텐데요. 나중에 한번 뒤에 찾아보면요. 자, 이런 것들로 통해 가지고 우리 고려 조정을 통제했었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사실 이 독립국가의 지위이긴 하지만 이 부마국이지만 거의 식민지에 다를 바가 없었던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가 결국에는 이거 너무나 힘들겠죠.
우리는 거의 뭐 완전히 식민지 같은 그런 모습들을 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고 있다가 원나라 조정이 힘을 잃게 됩니다. 원나라 왕실이 힘을 잃게 됐었던 뭐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요, 조정이 좀 그래요. 원나라 조정이 이 라마교라는 티베트 불교를 믿어요. 그러면서 엄청나게 사치하면서 그거에 막 이 절 같은 것들을 막 엄청나게 세우는데 돈을 들이게 되고요. 내분이 일어나게 되고 왕실의 사치 뭐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서 크게 흔들리게 됩니다. 자, 이런 기회를 틈타서요, 공민왕이 드디어 원나라를 몰아내려는 그런 정책을 펼쳐요. 이 공민왕의 반원 자주 정책입니다. 원나라에 반대하는 자주 정책이에요. 자, 이런 것들인데 여기 뭐 우리 하나하나 뭐 새로운 걸 쓰진 않을 거예요. 뭐냐면 원나라가 힘을 잃게 되니까 이제 원나라로부터 이제 원나라를 배척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한 가지 더 뭐냐면 관제 격화가 있어요. 우리 뭐 지난 시간에 살짝 얘기를 한 적들이 있었을 텐데요. 뭐냐면 황제 짐은 어찌하노라라고 하는 것을 이제 고로, 그 다음에 이게 태자를 세자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격하를 하게 됐었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 뭐냐면 우리나라는 이성 육부제였죠. 자, 너네는 이거 이성 육부제, 황제국에 나서 쓰는 이런 그 거대한 제도야, 국가 통치 제도야, 이런 것들 쓸 필요 없어. 그래서요, 일부 사사로 이제 격하가 시키게 됩니다. 뭐 첨의부와 그 다음에 뭐더라? 판도사전법사, 전리사, 군부사 뭐 이런 4개의 사로 이제 격하가 시키는 그런 모습도 있었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반원 자주 정책은 이런 이 원나라가 실시했었던 정책들을 거의 다 되돌리는 정책인데요. 자, 이 공민왕 시기는 왜 어떻게 이런 게 가능했었느냐라고 하면요, 이 공민왕 시기에 원나라가 힘을 잃어요. 그러면서 특히나 이 공민왕 시기에 아까 좀 더 얘기를 하자면 이 권문세족이 미친 듯이 날뛰게 됩니다. 이 원나라 간섭기 때요. 뭐냐면 마치 우리 신라 말 고려 초의 호족 또는 무신들, 무신 정권 때의 조이의 무신들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진 거 없었던 애들이 권력을 잡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부를 늘리려고 하겠죠. 무슨 방법을 취할까요? 백성들을 착취해요.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백성들을 착취하게 됩니다. 자, 이게 바로 권문세족이었었고요. 자, 특히나 여기 기황후라고 있죠. 자, 이 기황후는 왕실보다 더 힘이 센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황후 오빠였었던 기철이라는 애가 왕실까지도 능멸하게 됩니다. 자, 이러면서 얘네들 이제 이렇게 막 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뒤집어야 되겠죠. 자, 이러면서 이 원나라가 약해지는 틈을 타가지고 공민왕이 반원 자주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첫째, 어떤 정책을 펼치게 되느냐? 정동행성을 폐지해요. 내정 간섭 기구였었던 정동행성을 폐지하게 되고요. 또 하나, 이게 이 원나라가 막 내란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이 홍건적이나 뭐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되고 막 이러면서 힘을 잃게 되면서 이 어지러우니까 우리 이 뺏겼었던 땅을 무력으로 수복하게 됩니다. 쌍성총관부를 무력으로 수복해요. 뺏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 무력으로 힘으로 이제 뺏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 쌍성총관부를 수복하게 되고요. 또 하나 뭐냐면 이 권문세족 전체를 처벌하진 못하고요. 이 특히나 그때 당시에 되게 거슬리게 했었던 기철일파, 기황후죠. 기황후 일파를 숙청합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정책들을 펼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뭐냐면 신돈이라는 인물을 등용해요. 승려예요.
승려였었는데 이 신돈을 등용해서요. 뭐 하냐면은 이때 당시에 가장 피해를 입었었던 인물들은 또 누구예요? 백성들이죠, 당연히. 이 백성들은 이 권문세족에 의해서 억울하게 땅도 뺏기고 억울하게 노비가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되돌리기 위한 그런 정책들을 펼치게 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전민 변정 도감이에요. 기관이에요. 땅 밭전이잖아요. 백성이에요. 이 변별하답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대로 되돌린다라는 거예요. 억울하게 땅 뺏기고 억울하게 노비가 됐었던 사람들을 원래대로 되돌리는 기관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기관을 이제 만들어서 이런 이 백성을 구제하는 그런 모습도 보이게 됐는데요. 자, 이 공민왕 때 좀 안타까운 게 있어요. 뭐냐면 아까 살짝 얘기를 했지만 이 원나라가 약해졌다고 했었죠. 근데 우리만 이렇게 틈타가지고 반란을 일으켰느냐? 그게 아니죠. 중국 내부에서도 반란이 일어나게 돼요. 그게 바로 홍건적의 날입니다. 홍건적은 뭐예요? 머리에 빨간 두건을 쓰고 일으켰었던 이게 밀란인데요. 중국의 원래 종족이었었던 한족이 이 몽골족에 반발하면서 일으켰었던 이런 반란인데 얘네들이 잘했으면 이렇게 좋았을 텐데 안타깝게도 원나라에 밀려요. 원나라가 아직 힘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을 막 툭툭툭툭 밀어냅니다. 근데 얘네들이 밀려가지고 어디까지 오게 되냐면 고려까지 와요. 그러니까 얘네 홍건적이 우리나라에 이제 침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쳐들어오고 또 원나라까지도 같이 이제 적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 우린 적이 둘이나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이 반원 자주 정책이 일시 중단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또 그러다가 이 공민왕의 부인이 공민왕의 부인들 참고로 얘기를 하죠. 여기 부마국이었었죠. 공민왕의 부인은 바로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원나라 사람이죠. 이 원나라 사람이긴 했지만 이 노국 대장 공주는 되게 이 고려를 위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특히나 이 공민왕이 엄청나게 의지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죽어요. 죽고 나서 공민왕이 의지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좀 이상해졌다라고 하죠. 자, 이런 뭐 그런 야사인이 이상해졌다라고 하는데요. 자, 이상해지면서 이게 결국에는 이 공민왕이 피습당하면서 이 개혁은 끝나게 됩니다. 중단되게 돼요. 자, 이런 모습들이 있었고요. 자, 이 개혁이 중단되면서 다시 누가 크게 득세할까요? 뭐 우왕, 창왕 이런 시기에는. 다시 권문세족이겠죠. 자, 뭐 이인임 일파라는 이런 애들이 이인임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자, 이게 애들 권문세족이에요. 권문세족이 다시 득세를 하지만 근데 이렇게 반원 자주 정책과 그 다음에 이 쌍성총 관부를 수복하고 이러한 과정 중에 크게 성장한 세력들이 있었어요. 바로 뭐냐면 이 공민왕 때 한 가지 좀만 더 얘기를 할게요. 공민왕 때는요. 이런 이 권문세족 이런 애들을 제거하면서 새로운 세력들을 자기 이제 세력들로 막 많이 포섭을 하게 되는데요. 그게 바로 누구냐면은 신진사대부예요. 성리학적인 이념, 원칙, 명분, 대의 이런 것들이 중요시 되는데 자, 얘네들 봐요. 권문세족 원칙, 명분, 대의 있어요? 없잖아요. 자, 이런 애들 신진사대부들은 성리학으로 무장됐었던 그런 인물들인데 이 신진사대부들을 등용해서 자신의 이제 지지 기반으로 삼았었던 겁니다. 이런 시기를 이제 계기로 해가지고 신진사대부가 크게 성장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정동행성을 폐지하고 그 다음에 이 홍건적을 몰아내는 그런 과정, 이런 과정들을 거쳐가면서 특히나 또 이 공민왕 시기쯤 해가지고 고려 말쯤 해가지고요, 이 일본에서 이제 지방 통제력을 잃어요. 그래서 계속 왜구가 우리나라 쪽으로 쳐들어오게 됩니다. 자, 왜구가 진짜 우리나라 내륙까지 쳐들어오게 되는데요. 여기 이성계의 뭐 이렇게 업적 중에 하나였었던 황산대첩이라는 곳은 저기 진안이에요. 여러분들 진안 마이산 있죠? 마이산 좀 더 아래쪽이라고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근데 그쪽까지 쳐들어왔었다라고 우리가 이제 좀 알아두셔야 되는데 그런 이렇게 왜구가 출몰하게 되니까 홍건적 잡고 왜구 잡으려면 누가 필요해요? 군인이 필요하겠죠? 그래서요, 이 무인들이 크게 성장하게 됩니다. 근데 얘네들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신흥 무인 세력이라고 부릅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누굴까요? 여기 하나씩 볼까요?
자, 신진사대부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누굴까요? 정도전, 정몽주 이런 인물들이겠죠. 자, 신흥 무인 세력은 누구겠어요? 황금보기를 돌같이 하라 최영, 그리고 이성기에. 자, 이런 인물들이 크게 성장했었다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런 인물들 중에 이제 뭘 하겠어요? 이런 인물들, 특히나 이 신진사대부는 누구를 견제하는 목적으로 많이 성장했었던 애들이에요. 권문세족이죠. 자, 이 권문세족, 특히나 이 신흥부인 세력도 저런 권문세족에 이제 어찌 보면은 곱지 않은 시선을 보였었던 그런 모습일 거예요. 그래서요, 결국에는 이 신진사대부와 신흥부인 세력들이 이제 힘을 합쳐가지고 권문세족 2인 1파를 몰아내게 됩니다. 그리고 권력을 잡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이제 뭘 좀 볼까요? 일단 크게만 이렇게 할게요. 자, 이렇게 크게 이렇게 신진사대부와 신흥무인 세력 이런 것들이 이제 맺어지게 되고요. 특히나 이렇게 이 권문세족을 숙충하고 이제 이들이 권력을 잡게 되는데, 이 권력을 잡고 나서 어떤 모습을 보이자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고려를 유지하자, 그리고 새로운 정부를 세우자라는 그런 내부의 이제 마음들이 다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권문세족을 몰아내고 있었던 그때에 우리 이제 원나라가 이제 북쪽으로 완전 올라가 버리고요. 명이라는 나라가 만들어져요. 이 원이라는 나라는 이제 명이라는 나라, 이 주원장이, 이 홍건적의 무리였었던 주원장이 명이라는 나라를 만들게 되거든요. 자, 근데 이 명이라는 나라가 만들어지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한테, 야, 너 옛날 원나라의 땅은 다 내 땅 내놔 이러는 거예요. 자, 뭐 내놓으라고 하냐면은 여기에요. 바로 쌍성총관부 지역입니다. 자, 이 쌍성총관부 지역은 원래 누구 땅이에요? 우리 땅이죠. 근데 한동안, 이 오랜 기간 동안 원나라가 가져갔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때 이제 그제서야 무력으로 뺏었죠. 자, 근데 이 명이라는 나라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그 전에 원나라가 지배하고 있었잖아. 그 땅은 원나라 땅은 다 우리 땅 이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열받겠죠. 그 열받아서 있었던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은 최영 장군입니다. 자, 이 최영이 이제 열받아가지고요. 저것들이 지금 뭐 하자는 거야? 라고 하면서, 이게 이 명나라가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우리가 오히려 지금 기세 높게 공격을 하면은 우리에게 승산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요동을 정벌하자고 합니다. 요동은 어디예요? 랴오동이라고 했었죠. 이 요동반도예요. 자, 요동을 공격해서 우리가 정복을 하자라고 하는 요동 정벌 작전을 이제 이 최영이 짜게 됩니다. 근데요, 이 모두가 말렸어요. 특히나 뭐 이성계 이런 애들이 말렸었는데, 결국에는 이거는 추진이 되게 됩니다. 근데 이성계는 이제 명나라를 치면 안 돼요 막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결국에는 이게 추진이 되는데, 이성계가 이렇게 넘어가다가 위화도라는 곳에서 회군을 해가지고 결국에는 쿠데타로 정권을 잡게 되죠. 자, 이 정권을 잡았었던 이성계,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성계가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이렇게 방향을 두고 있는 중에 고려를 없앨까 아니면은 조선을 만들까라는 그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특히나 또 참고로 한 가지 좀 더 얘기를 하자면, 이 권문세족을 처벌을 했었죠. 없앴죠. 자, 권문세족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었어요? 백성들을 막 착취해가지고 어마어마한 땅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자, 이런 땅들, 권문세족이 가지고 있었던 땅들과, 그다음에 권문세족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권문세족은 원래 성향이 되게 다양해요. 아까 말했었던 이렇게 크게 성장했었던 애들뿐만 아니라 이제 대대손손 이어왔었던 문벌 귀족 출신들도 있고 무신 출신들도 있어요. 자, 이런 애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런 땅들, 아주 극소수만 엄청난 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재분배해야 되지 않느냐. 특히나 일하고 있는 관리에게 제대로 된 일하는 대가로 땅을 줄 수 있도록 이렇게 시스템이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이제 논의가 오가게 됩니다. 그래서요, 이 사전을 혁파해라
하자라는 그런 주장과 사전을 개선하자라는 그런 주장이 있어요. 자, 이런 주장이 오가면서 이 신진사대부 내부가 갈등이 일어나서 분열하게 됩니다. 신진사대부 중에 일부는 사전을 개선하자라고 하는 쪽에 온건 쪽으로 이제 사람들이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사전을 혁파해서 새로운 판을 짜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급진 개혁파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대충 이 정도까지 하고요. 다음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